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요, 독자에게 미래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미래의 사회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배경도 바로 1984 속 세상입니다. 심지어 이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아주 익숙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빅브라더죠. 이름만으로도 미래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절대 권력 빅브라더는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합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동선을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일상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를 해요. 이뿐 아니라 권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거짓 선전까지 텔레스크린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빅브라더는요, 첨단 장치를 활용해서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 가치관이나 신념까지도 제어하게 되는 거죠. 디지테크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모든 권력은요,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현대사회 24시간은 모두 초단위로 나뉘어 데이터화되고 있어요. 움직임과 음성, 심지어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배경과 아주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요, 아직까지 절대적인 빅브라더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가 아닐까 해요. 하지만 빅브라더 후보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죠. 인쇄술에 의한 도서 보급률 향상의 영향으로 인류의 평균적인 지적 능력이 향상되었고요. 헌신적으로 연구에 매진한 선구자들에 의해 과학기술의 시대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교해지자 이제는 바야흐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만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매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며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인류는 또 어떤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는 누가 될지, 세상은 또 다른 빅브라더를 잉태할지 아니면 인류를 보다 나은 미래로 인도할 것인지 다 함께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유명 잡지 라이프는요, 2000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0대 사건을 선정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사건들로는요, 인류의 달 착륙,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루터의 종교개혁, 나침반과 화약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연 1위로 꼽힌 사건은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였어요. 여기서 짚어봐야 할 사실은요, 인쇄술의 발명이 아니라 성경 인쇄라는 점이죠. 구텐베르크는 단순히 활자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술의 혁신을 일으키며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냈습니다. 이는 곧 일반 대중들이 읽기와 해석, 쓰기 등 당시 일부 선택된 자들만이 할 수 있던 지적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일부 계층의 선택된 자들만이 책과 문자를 접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은 권력 유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독점한 것과 같았습니다. 문자가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쳐 권력의 중심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인류 사회 형태 자체를 뒤바꿔버린 문자는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문자는 농업혁명 이후에 발명된 것이라고 합니다. 수렵 채집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알아야 할 정보는요, 대체로 제한적이었거든요. 또한 복합적이기보다는 단편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식물은 가을철에 열매를 맺고 맛이 달다. 상처에는 이 나무 껍질을 찧어서 바르면 낫는다 등 하나의 항목에 한두 가지 정도의 사실만 기억하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수십 명 단위로 무리를 지어 옮겨 다녔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을 외우기란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농업혁명 이후 촌락 규모가 몇 천, 몇만 단위까지 늘어나게 되자 문제가
달라졌어요. 외워야 할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외워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시간보다 새로운 정보들이 생겨나는 시간이 더 짧아지면서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더구나 정보를 외워서 저장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저장 용량의 한계죠. 기억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늘어나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둘째는요, 백업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뇌에 저장된 모든 정보도 함께 소멸하게 되니까요. 셋째는 복합형 데이터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인간 사회 관계망이 복잡해지면서 생성되는 정보 또한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당연하게도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바로 숫자와 문자 시스템을 활용해 기억 대신 기록하는 법을 고안한 것이죠. 최초의 숫자와 문자 시스템이 당시 인구 밀도가 가장 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역에서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농업혁명은요, 단순히 인구 증가라는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숫자와 문자를 활용하여 이전의 원시 인류가 기억에 의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록이라는 정보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지배계급이 독점하며 계급사회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데 이용되었고요. 바야흐로 특정 사회 집단의 운명이 시스템을 지배하고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리더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조직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지닌 인재들이 필요하죠. 즉, 양적인 성장은 질적인 개선이나 진보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수메르 지역에서 숫자와 문자가 발명된 사실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 지역에서 문자가 발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죠. 크게 늘어난 농업 생산량은 문자 체계의 개발을 통해 생산량 기록과 신용 거래, 중개 무역 등 2차 생산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할 농부, 상인, 거강꾼, 관리인 등이 생겨났고요. 문자 시스템이 계층 분리에 속도를 더해준 셈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문자 시스템이 도입된 초기부터 읽고 쓰기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쓰기와 읽기가 가능한 일부 계층들에 의해서 해당 시스템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고대와 근대의 계층 상위에 위치한 리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 시스템을 이끄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시대에나 리더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 산업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 또한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지나칠 수 없는 리더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초창기 자신이 설립한 애플을 잠시 떠났다가 1997년 복귀한 이래 IT CEO로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였죠. 그는 2001년 10월 급속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PC 산업의 추락 속에서 맥킨토시의 매출을 대체하는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애플을 안정시켰어요. 그 후 그는 이미 성숙한 듯 보였던 디지털 시장을 다시 도약하게 하는 수많은 혁신적인 IT 활용 방식을 제시해 나가면서 영감과 통찰력을 가진 IT 리더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많은 그의 업적 중 최고는요, 정체되어 있던 모바일 IT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밑거름이 된 앱스토어 시스템의 도입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앱스토어는요, 애플과 협력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개인 개발자나 개발 회사들 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도 제약 없이 프로그램의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해 혁신가나 이상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고요. 이용자들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앱스토어는 스마트폰의 한계와 모바일 생태계의 제약을 허물며 IT 플랫폼이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피엔스는 문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그러했듯 현재나 미래에도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어 조직을 이끌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 우리 사회를 성장 발전시킬 시스템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